네, 안녕하세요. 저는 SAMG 엔터에서 IR 담당하는 허윤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 어떤 회사인지 이제 설명드리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키즈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작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에 티니핑이라던가 미니특공대로 최근에 좀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이미 설립이 돼서 지금 23년 동안 키즈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매년 한 편의 새로운 IP를 꾸준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키즈 컨텐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에미상을 받을 정도로 이미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2016년부터 완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MD를 저희가 인력을 내재화해서 MD 사업을 직접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갖춘 상황입니다. 요거는 캐릭터 IP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IP라고 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뭐 아이돌도 있는데, 근데 사실 긴 기간 동안 회사에 장기간 수익을 가져다 주는 IP를 꼽으라면은 캐릭터 IP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포켓몬이나 헬로키티, 미키마우스 뭐 이런 글로벌 IP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국내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만든 회사 IP도 뭐 뽀로로만 해도 6월 달에 20주년이 될 정도로 국내 IP도 한번 인기가 올라오면은 좀 장기간 동안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 특징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저출산 때문에 좀 사회적 어떤 이제 논의가 활발한데, 그래서 키즈 시장도 사실 저출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키즈 시장의 요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의 아이한테 쓰는 돈은 더 늘어난다. 요게 이제 키즈 시장의 포인트고, 예전에 일본이 저희랑 비슷하게 한 10년, 20년 전에 저출산에 문제가 됐을 때 식스포켓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식스포켓이라고 하면은 한 아이한테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제 돈을 여섯 명의 어른들이 한 명의 아이한테 쓴다라는 의미의 용어인데, 요즘에는 텐포켓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 한 명한테 투입하는 이제 자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K-팝 아티스트 모델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팬덤을 모으면은 그 팬덤을 토대로 음원이나 공연이나 여러 MD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요 캐릭터가 저희 IP,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키즈 팬덤을 모으고 이 팬덤을 토대로 완구, 그리고 뭐 패션이나 코스메틱, 그리고 공간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MD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김수훈 대표님 소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회사 대표님은 3D 애니메이션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서 2000년에 3G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90년대에 저희 우리나라의 뭐 토이스토리라던가 이런 3D 애니메이션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저희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의 중심이 3D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독학을 하신 다음에 저희 3G 애니메이션을 이제 설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을 한 상황인데, 뭐 대표님이 당연히 사업적 부분도 열심히 보시지만 여전히 애니메이션 연출 쪽에서도 이제 총괄 프로듀서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연출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성장 스토리 짧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사실 이전에는 정말 순수하게 애니메이션 영상만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영상만 가지고는 회사가 좀 그 수익이라던가 성장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16년부터 저희가 완구팀을 저희 그 인력을 내재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MD 사업을 직접 저희가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만 만들 때는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었다가 이제 MD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그 핵심 역량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창작 인력이 전체 인력의 67%,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새로운 IP 하나를 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방영 중인 IP도 매년 한 시즌씩 제작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가능한 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이 그 인력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저희 회사는 애니메이션 IP를 기획할 때 감독님들, PD님들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들까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런칭이 됐을 때 저희가 이 MD 사업에 용이하게끔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요 그 제품 디자이너 분들이 인볼브 돼서 이제 기획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티니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티니핑이 당연히 애니메이션 어떤 그 뭐 스토리나 뭐 컨셉이나 뭐 이런 흥미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IP인데, 플러스로 저희한테 큰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티니핑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콜렉터블, 이 수집형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한 IP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등장인물 뭐 3-4명이 시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티니핑은 그 매 편마다 새로운 티니핑이 등장하는 이런 수집형 요소를 저희가 담아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매 편마다 새로운 그 티니핑이 등장하기 때문에 흥미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회사의 수익 측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뭐 주인공 캐릭터 몇 개 뭐 MD를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우리 티니핑을 수집하세요라는 이제 컨셉으로 기획이 된 IP이다 보니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IP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그 타겟을 되게 디테일하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별을 나누고요. 그 같은 성별 안에서도 좀 연령을 되게 세분화해서, 이 세그먼트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IP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4-7세 타겟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되게 좀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티네이저향이나 성인향보다 이 관객 오디언스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희 회사의 캐릭터끼리도 막 경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다른 섹터보다 훨씬 더 손해가 크거든요. 키즈 애니메이션 쪽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성별 나누고, 그 같은 성별 안에서도 연령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서 저희 캐릭터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애니메이션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그 IP를 개발할 때 어떤 철학으로 개발하는지 이걸 짧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뭐 이 IP를 내놔서 우리가 대박을 냅시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실패하지 않는 IP를 시장에 내놓자, 요게 좀 핵심 철학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완전히 뭔가 새로운 것보다는 저희는 기존의 그 시장에서 좀 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장르, 요거를 저희 SMG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최대한 실패하지 않는 IP를 내놓자는 식으로 그 IP를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티니핑 같은 IP가 여러 개 있으면 좋겠죠. 근데 다만 저희 회사는 뭐 애초에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콘텐츠라는 게 사실 시장에 내놨을 때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뭐 대박을 내자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실패하지 않는 IP를 내놓자. 그러다 보면은 미니 특공대, 티니핑 같은 이런 히트 IP가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핵심 IP 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가 미니 특공대. 이거는 국내에서는 남아물 시장에서는 탑3 안에 드는 IP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저희 미니 특공대가 인기 탑3 IP이긴 하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저희 미니 특공대가 국내에 진출한 그 남아물 IP 중에 저희 미니 특공대만큼 인지도가 높고 그 매출이 많이 난 IP는 없습니다. 네. 중국에 저희 미니 특공대가 2016년에 진출을 해서 뭐 인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는 미니 특공대는 인기 IP로 남아들 사이에서 인기 IP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 티니핑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기는 뭐 여화물과 비교를 해놨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티니핑은 여화물 IP 1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그 남아 여화를 통틀어서 모든 IP 중에 1위를 하는 IP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여화물 같은 경우는 좀 여화물 1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로 남자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장난감 로봇만 사는데, 반면에 여아들은 봉제 인형이나 피규어 같은 장난감도 사고, 그 다음에 패션, 옷이나 구두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사고, 또 요즘에는 그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키즈 코스메틱도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남아물보다 여아물의 정말 좋은 점 중 하나가 MD의 확장성이 엄청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티니핑을 단순히 좀 완구만 판매를 하는 IP로 남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는 완구뿐만 아니라 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MD를 OSMU를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티니핑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위였고, 그다음에 호주나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키즈 쪽에서 순위권에 들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 이 중국에서는 저희 티니핑이 이 텐센트, 아이치, 유쿠 이 OTT에서 런칭 되자마자 단기간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도 티니핑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실 지금 저희 1분기 실적이 나온 상태여서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저희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매출액이 68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78%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는 저희가 2억 6천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이유는 저희가 판관비 부담이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이 판관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이게 물건이 안 팔려서 적자를 기록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 티니핑이라는 IP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인력 채용이 좀 늘어서 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부담이 좀 생긴 상태라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다만 올해 1분기에는 저희가 매출액 210억 원에 영업이익 2억 5천만 원으로 흑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를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적자에 대한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이 티니핑이라는 IP를 좀 완구만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지금 뜨거운 IP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패션이나 코스메틱이나 F&B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 사업들, 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그 비용 때문에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서 적자를 기록한 게 아니라 신규 사업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작년에 기록을 한 거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신규 IP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저희 메탈카드봇이란 보이 액션물입니다. 이제 3월 29일에 대교 어린이 TV에서 첫 방영이 됐고요. 사실 요즘에 남아물 시장에 인기 있는 IP가 저희 미니 특공대를 포함해서 탑3 IP가 출시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 넘은 IP도 있고 미니특공대 같은 경우도 내년에 10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SMG라는 그 키즈 애니메이션 회사가 시장에 좀 그 새로운 신작을 대형 로봇물을 내놓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또 초기 이제 진출 초기에 저희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게 완구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섀도우 X라는 이 비클이 25,900원이고요.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입니다. 메가 트러커가 제일 비싼 게 29,900원인데 근데 지금 경쟁작들의 요 비슷한 사이즈의 완구는 4에서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탈 카드봇이란 이 IP는 초기에는 저희가 완구의 가격 허들을 조금 소비자분들한테 가격 허들을 좀 낮춰서 좀 부담이 없이 이제 그 인지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초기에는 이제 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제 그 완구 판매 전략을 세운 상태고 다만 시즌이 지나갈수록 이제 그 IP 인지도와 인기가 쌓이면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이제 그 기능이 좀 더 그 늘어난 그 좀 더 고가의 이제 라인업 완구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라 다음 달부터는 조금 저희가 이 2만 원 중후반대 가격보다 좀 더 그 가격이 있는 그 IP를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메탈 카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률도 초기 시청률이 지금 최고 시청률이 2%가 넘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괜찮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해외 쪽 뭐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중국 시장에 저희가 2월 22일에 광저우 현지에 유통법인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희가 중국에서 라이센싱 방식으로 완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2월에 유통법인을 세운 이후에는 기존의 라이센싱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전환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중국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페이스만 유지가 된다면은 저희가 목표한 200억 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본 시장을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4월부터 일본의 그 지상파에서 티니핑 시즌 1 방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라는 시장은 그 캐릭터, 이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굉장히 공략하기가 어려운 시장은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일본 시장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요즘에 일본 시장을 보면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IP는 굉장히 이제 힘이 그러니까 원터처블한 영역에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 키즈 애니메이션 쪽은 일본이 약간은 약해진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니핑과 같은 약간 귀여운 컨셉을 가진 IP가 키즈 쪽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일본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의 지상파를 저희가 뚫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티니핑이 현지에서 좀 성공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지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이제 지상파 방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티니핑 MD 판매는 올해 7월부터 일본에서도 이제 시작될 예정이어서 일본 쪽에서도 3분기 정도부터는 MD 매출이 이제 발생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하반기에 그 미국 쪽을 진출을 하려고 지금 파트너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중국 쪽은 이미 저희가 그 사업을 세팅을 완료를 해서 직접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의 사업을 세팅을 완료해서 매출이 이미 발생을 시작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일본은 7월부터 저희가 판매가 될 예정이라 3분기부터는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4분기에 미국까지도 저희가 노리는 어떤 올해가 사실 저희가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첫 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마진 개선 마진 개선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현재는 마트에 완구를 납품을 할 때 지금은 보시는 유통 대행사를 통해서 마트에 납품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 SMG는 애니메이션 제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지만 완구라던가 이런 MD 쪽에서는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트 쪽으로 다이렉트로 이전까지는
완구를 공급하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지금은 티니핑이 워낙 그 인기 있는 IP로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마트 쪽에서 저희한테 티니핑 물건을 직접 이제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저희 회사의 좀 그 MD 쪽에서도 이제 좀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티니핑 시즌 4 그리고 미니특공대 시즌 6 새로운 시즌이 런칭이 됐는데, 그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완구를 마트에 납품을 할 때 유통 대행사를 끼지 않고 저희가 직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 대행사를 끼고 마트를 통해서 물건이 팔리면은 저희가 그 기대하는 영업 이익률이 15% 정도인데, 저희가 마트로 직납을 하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30%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그 이익단에서도 이 마진 개선 포인트가 있어서 좀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익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모션 캐슬 그 플랫폼도 저희가 3월 24일에 런칭을 했어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저희 온라인 SAMG IP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스토어랑 OTT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멤버십과 플레이스, 에듀 기능을 다변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션 캐슬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3월 24일에 런칭이 됐는데, 지금 5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3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달이 안 되는 시간에 3만 명이라는 좀 가입자를 유치한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모션 캐슬 플랫폼이 저희한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마트 통한 이 그 판매 마진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거는 저희가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모션 캐슬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완구를 판매하면은 마트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이모션 캐슬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전체 매출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그 판매 매출 비중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들을 설명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모션 캐슬 잉글리쉬라는 영어 퀴즈 카페, 그리고 이모션 캐슬 로열 부티크라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그 이 오프라인 공간 사업이 저희 회사에서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단순한 뭔가 추가 수익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플랫폼적 관점에서 이 오프라인 사업들을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런칭을 해서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저희의 공간을 이용하시려는 고객분들도 요 이모션 캐슬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혜택을 드리고 마일리지를 주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저희가 단순한 어떤 그 뭐 키즈 애니메이션 회사, 키즈 그 콘텐츠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플랫폼 쪽에서도 저희가 성과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기업 설명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IR 제 담당 그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